노상원 수첩에는 심지어 북한의 어떤 공격을 유도해야 된다. 다 잡아서 처형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다 적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김건희한테도 비아폰을 줘서 A등급 주고, 검찰에다가도 비아폰 주고, 또 전직 군인 출신인 노상원한테도 비아폰 주고, 마구잡이로 자기들이 뿌려가지고 본인들의 내란을 모의하는 데까지 썼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국가 반역 행위, 국가 반역 짓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만약에 노상원이가 저 계엄이 성공해가지고 뭐 수첩에 적힌 뭐 수거 명단, 뭐 수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물품들 준비하고 했던 것들 보면요,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조선시대 때는 영모가 일어나면 삼족을 멸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노상원이 정보사령관 했다가 성추문으로 물러났던 자지요. 민간인인데 이자가 정보사 또 군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내란 모의를 했다. 그것도 어디? 자기 집 가까운 롯데리아 햄버거 집에서. 야, 이게 가능한가? 그랬는데 그 CCTV 화면을 JTBC가 특종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롯데리아에서 내란을 모의했는데 저자들이 모인 게 계엄을 발표한 12월 3일 오후 4시쯤이에요. 3시 8분. 3시 8분. 이로부터 한 6시간 뒤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뭘 최종 점검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신인규 대표님? 뭐 아무래도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그날 윤석열이는 어디 시장에 가가지고 국민들 앞에 DJ 역할하면서 뭐 저 믿으시죠? 막 이러면서 그 이상한 발언을 했던 그날인데, 결국 노상원은 민간인이면서 사실 그 예비역 그 장성 중에서 저렇게 현직에 있는 그 장군들을 불러다가 본인의 그 계엄과 관련된, 내란과 관련된 모의를 저렇게 나눴다라는 것은 너무 충격적이고요. 여기 모인 사람들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김용군 전 국방조사본부 수사단장, 또 93의 제2기갑 여단장, 또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까지 싹 다 모여가지고 노상원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는 이제 저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건 내란에 관한 예비 음모, 모의로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저자들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상당히 지금 덜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 여전히 좀 계속 특검이 좀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롯데리아에서 모인 CCTV 화면들을 쭉 한번 보도록 하시죠. 지금 방금 우리 신인규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군 관계자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김용군 국방부 수사본부장은 예비역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노상원처럼 현역은 아니었는데, 방정환은 국방부 전시작전권 전환 TF 별 하나짜리예요. 93에도 육군 기갑여단장 준장이었고, 이 네 사람이 모여서 내란을 모의했는데, 뭐 거기에서 야 너는 머리가 좋은데 뭘 그거 쓰고 그러냐 뭐 그런 얘기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직책을 보면 노상원은 정보사령관인데, 야, 롯데리아에서 만나는 것도 대단한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막 많이 오고 가고 하는 데서 설마 내란을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모의했겠느냐, 이런 허를 찌르는 그런 게 노상원이 이제 수법이었고, 국방조사본부 수사단장 너는 뭘 맡고, 기갑여단은 그야말로 이제 병력을 동원하는 현역 군인 아닙니까? 그리고 방정환 전시작전권 전환 TF장 현역 군인들인데, 이자들과 모여서 내란을 모의한 거란 말이에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이거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논의의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이게 대단히 부적절한 논의가 있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논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받아 적었는지 특검이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참석했던 93의 육군 기갑 여단장 같은 경우에는요, 노상원이 갔다 왔던 문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했냐면, 그 굵기,
글씨 크기 이런 부분까지 매우 상세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실을 가공하지 않았을 겁니다. 노상원 수첩에는 심지어 북한의 어떤 공격을 유도해야 된다. 그걸 다 잡아서 처형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다 적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날 계엄으로부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롯데리아라는 어떻게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공간에 비교적 한산한 시간대 모여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CCTV에 담긴 영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막 받아 적기 정신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구 여단장 같은 경우에는 휴가여가지고 안경도 못 갖고 오고 뭐 필기구도 갖고 와서 그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롯데리아 직원한테 그런 메모지랑 볼펜을 빌리기까지 한다. 뭐를 지시받았는지, 뭐가 그렇게 시급해서 꼼꼼히 하다를 받았는지 이 내용이 거의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 모임 그리고 노상원의 저런 것을 매우 그 깊이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상원 수첩에서 발견됐던 여러 가지 메모들 그걸 보면서 설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수거해가지고 연평도 바다에다가 뭐 폭침시켜가지고 뭐는 또 가스 막 이런 게 나오고 그러니까 내란에 반대하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살해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설마 저렇게까지 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모의했던 장면들이 나오고 이런 걸 보면 전혀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에서 더욱 섬뜩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계속 CCTV를 이렇게 확인하고 주위를 살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휴대전화가 2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윤기 대표님 이거 한 대가 바로 비아폰일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비아폰을 경호 업무나 보안 업무에 있는 사람만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건희한테도 비아폰을 줘서 A등급 주고 검찰에다가도 비아폰 주고 또 전직 군인 출신인 노상원한테도 비아폰 주고 그러니까 비아폰을 마구잡이로 자기들이 뿌려가지고 본인들의 내란을 모의하는 데까지 썼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게 윤석열이도 결국에는 내란에 대해서 2차, 3차 계엄을 더 생각했다라는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 김영현이도 첫 이야기가 중과부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실행했는데 힘이 딸려서 실패했다.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과 군에 있는 중간 간부들이 이 내란 행위를 중간에서 막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국가 반역 행위, 국가 반역 짓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만약에 노상원이가 저 계엄이 성공해가지고 뭐 수첩에 적힌 뭐 수거 명단, 뭐 수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물품들 준비하고 했던 것들 보면요.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조선시대 때는 영모가 일어나면 삼족을 멸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민주화됐고 문명화됐기 때문에 뭐 삼족까지 연자제를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중한 죄를 저렇게 한낮에 롯데리아에 모여가지고 모의를 하는 저 배포는 간이 도대체 어디에 나와 있었던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섬뜩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노상원이 전직 정보사령관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고 해도 현역 장군들이 거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김용현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현이 지시해가지고 야 거기 가서 노상원이 맞나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김용현과 노상원은 철저하게 같이 움직였다고 봐야 되고 실제 또 와가지고 딱 보니까 한쪽에 비아폰 딱 들고 있고 김용현하고 막 통화하고 이러는 모습 보면은 100%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명령에 복종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설사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CCTV가 확보되면 어떻게 얘기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느냐. 야, 진급 논의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참석했던 한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진급을 논의했다라고 가공합니다. 그렇지만 CCTV 제시받으니까 아무 말도 못 꺼냈다는 거예요. 지금 노상원만 문제가 아닙니다. 김용현 그 위에 왜 민간인한테 비아폰을 줍니까? 왜 민간인한테 현역 지휘관들한테 명령을 내리게 하고 같이 계엄을 도모하게 만듭니까? 그 위에 있는 최종 결정권자가 제일 큰 문제죠. 바로 윤석열 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외환까지도 대한민국의 아니야 정말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본인의 권력을 연장하거나 최소한 지키려고 했던 그때는 명태균 게이트로 정권이 흔들흔들 거릴 때고 명태균 씨가 내가 입만 열면 바로 하야 내지는 탄핵될 거다라고 하고 있고 국민적인 의구심이 고조된 때 그거를 타개하고 더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이 계엄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국민을 위해서 했다고요?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서 했다고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바가무님께서요. 궁금한 게 CCTV를 찾았다는데 노상훈은 CCTV를 보고도 아무 조치를 안 했을까요? CCTV가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이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상훈이 CCTV를 확인을 했죠. 그리고 등을 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CCTV가 있으니까 만약에 무언가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모였다고 얘기를 해라라고 입까지 맞췄다는 거예요. 아주 치밀한 자죠. 노상훈이 그 수첩을 보면 정말 경악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흘려 쓴 글씨지만 이걸 다 보면 수거 A급 처리 방안. 그러니까 A급 지금 뭐 체포하면은 A급, B급 뭐 이렇게 나누죠. 그거를 연평도로 이송, 그다음에 사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평도로 이렇게 옮기다가 수장을 시켜가지고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런 식으로 하자. 이런 아이디어인 거죠. 거기 A급의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 사람들 나오죠. 방금 전에 유창훈, 권순일, 이재명, 김명수, 조국, 문재인, 이준석, 유시민 싹 다 날아갈 뻔했는데 유창훈은 누구죠? 그 영장을 아마 발부했던 판사 같은데 예, 유창훈 부장판사 이름 같습니다. 저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죠. 영장을 기각했던 당시. 이재명 그 영장 그래서 이제 기각했던. 적으로 간주했겠죠. 유창훈 부장판사. 그 시기는 총선 전, 총선 후 이렇게 하고 실행 후 싹을 제거, 근원을 없애버려. 가스, 폭파, 침몰, 격침. 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말이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도모했고 이게 현실화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천만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저런 일을 상상으로 가지고 있어도 문제인데 그걸 현실화하고 수첩에 쓰고 서로 모의를 했다? 아, 이건 정말 끔찍하고요. 정말 그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값을 어떻게 치르느냐. 저는 이 노상원을 비롯해서 지금 김용현이나 이 윤석열 이자들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로 우리 사회가 이거는 영구격리, 그리고 내지는 우리 내란과 관련돼서 가장 중하게 죄를 정하고 있는 사형에 대해서도 저는 반드시 선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말에 저는 용서를 해줘서는 안 된다. 정말 끔찍한 일을 모의했구나라는 충격이 좀 듭니다. 노상원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하나하나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수첩에 나왔던 글씨가 정말 노상원 것이 맞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노상원이 단골로 찾아갔다는 무속인 비다나 씨를 특검이 소환 조사를 지금 했어요. 비다나 씨가 어디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무속인이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도 한번 좀 출석을 해서 예. 증언을 한 적도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많은 현안과 관련해서 사실 뭐 계엄이다 두 글자만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계엄을 암시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풀릴 것인지 성공은 할 것인지 과연 마무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의사타진을 했기 때문에 그 일말의 단초를 볼 수 있는 주요한 참고인으로서의 지위가 또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무속에 의존하는 게 이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에 가까웠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면서 이분이 매우 또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 수사기관이 국회에서 얘기했을 때보다 더 좀 깊이 들어가는 게 특검의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또 일말의 단초를 이분의 입을 통해서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신은규 대표님도 아무리 노상훈 저런 미친 자가 저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거를 막 받아줬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렇게 같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완전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스템이 아예 붕괴돼 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붕괴는 윤석열만 역할한 게 아니라 각종의 그 군대에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함께 무너졌던 거 아닌가. 예를 들어 저 자리에 노상훈이 불러서 저런 이상한 말을 한다? 당연히 내부 고발을 해야 되겠죠. 그럼 노상원 같은 사람은 바로 체포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일을 벌일 수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이걸 막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기서도 침묵했던 사람들 그리고 진급하기 위해서 저 김용현 노상원의 저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동의했던 군인들
이러면서 이 내란이라는 것이 거의 무슨 독버섯처럼 이렇게 퍼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윤석열의 지난 3년을 돌이켜 볼 때 어떤 개개인의 일탈을 넘어서서 아예 구조적으로 이 시스템을 다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렸고, 또 그 무너짐에는 시스템의 축들을 담당하는 일반 공무원들, 이 자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총체적으로 우리가 다 밝혀내야 이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내란 종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오랜 세월 가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는 하지만, 정말 요즘에 김영삼 대통령 한화회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 나오거든요. 정말 손봐야 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하는 게 다 나옵니다, 요즘에. 이 정부가 얼마나 곳곳을 망가뜨렸는지,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정말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군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민간 통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역사적 숙명을 안게 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군은 그러면 왜 민간인한테 받아줬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저자세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김용현의 지시는 없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을까요? 이런 부분까지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뻔했죠. 그나마 3년으로 끝나서 다행이란 말씀들을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명암이 있는데 계엄의 암이 있죠. 그림자가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대한민국의 숙제가 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 게, 윤석열, 김건희가 시스템을 망가뜨린 것도 맞고요. 동시에 반대로 그동안의 대한민국 사회가 시스템이 망가져 왔기 때문에 그 반정치의 토양 위에서 윤석열 같은 괴물도 나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더 급속도로 망가뜨리고 퇴행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어리 TV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반정치라는 토양, 이걸 어떻게 없앨 것이냐. 그 반정치는 언론과 검찰을 가지고 이용하는 정치꾼들로 이어져 있는 이 생태계거든요. 이 반정치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끊어내고 이 민주주의 국가의 틀 안에서 제도권 밖으로 몰아내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다시는 이런 윤석열 같은 괴물, 윤석열을 통해서 입신양명을 하려고 했던 이 출세지향적인 기회주의자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좀 막아낼 수가 있다. 전 그 부분을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한화회를 척결한 게 30년이 지났는데 또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곰팡이들이, 독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썩어버린 것들 손봐야 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군 그렇지요. 제2 한화회 척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 해체해야죠. 법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직위원 하는 꼬라지, 조의대 하는 짓들, 이걸 어떻게 그냥 두고 봅니까?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대한민국 앞으로 쭉쭉 나가고 일을 해야 되려면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썩어버린 것 정리는 그냥 청소 대행업체에다가 딱 일을 맡기고, 우리가 바쁘고 중요한 일 해야 되는데 집안 청소하느라고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청소 대행업체한테 딱 맡기고 우리가 다른 중요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버려버리고 쓸어버리고 그래야 될 것들은 특검으로 다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검찰도 특검해야죠. 아니, 세상에 왜 증거를 수집합니까? 범죄 증거 확보해가지고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는 건데 그 증거를 스스로 인멸을 해버리는 게 검찰 아닙니까? 5천만 원짜리 감봉권 띠지를 버려버리고 잃어버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검찰이 수사기관입니까? 범죄단체지. 그래놓고 그거를 잃어버렸다. 감찰도 안 하고. 어떻게 이런 것이 수사기관이고 국가 권력이고 말이 되냐고요. 이건 정말 우리 사회에 저는 타락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보는데, 우리 사회가 기능적으로 다 역할을 나눠서 수행하지 않습니까? 소방은 불을 끄고, 또 경찰은 도둑을 잡고, 또 검찰은 죄진 사람들 벌 주고, 판사는 판단하고, 각각의 직역에 부여된 소명과 책임이 있는 건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무너진 거죠. 아니, 검찰이 나쁜 사람들 잡아서 벌 주고 깨닫게 만들고 사회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라고 해놨더니 오히려 범죄의 소굴이 돼가지고 이놈들이 더 범죄자들과 결탁해가지고 범죄를 감춰주고 증거를 인멸해주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저도 참 제가 머리털 나고서 들은 기사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이번에 이 검찰이 이 띠지를 갖다가 뭐 분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요. 이거는 의도적인 조직적인 증거인멸,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 남부지검이 동원된 거 아닌가. 이거는 뭐 남부지검장 위에 대검 차장, 심우정, 법무부 장관 박성재, 윤석열, 김주현 민정수석 싹 다 이건 수사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 조직적 은폐에 대해서는 정말 충격적인 대한민국이 완전히 거꾸로 됐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 아닌가 전 그렇게 봤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감찰을 지시했는데 이건 네. 수사 대상 아닙니까? 이거 완전 수사 대상으로 봐야 되고요. 이 돈을 세느라고 띠지를 잠깐 제거해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그냥 말단 직원의 실수인 것처럼 검찰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거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띠지가 그 돈보다 훨씬 중요해요. 이 관본권의 띠지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처리 부서, 기계 식별 번호, 담당자 코드, 그리고 이 검수한 일지까지 적혀 있는데 이 건진법사 법당에 가서 돈 뭉텅이를 그것도 관본권을 확보한 게 작년 12월이에요. 근데 수사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지? 보면은 그 이후에 4월인가 또 한국은행에 의뢰를 하고 이럽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추적이 가능하냐? 한국은행은 이걸 다 기록해 두진 않는다는 거예요. 막힌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이 왜 알려졌을 것인가? 아마 특검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본인들이 이 관본권 띠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더 이상 숨기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실토가 나온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이게 그냥 정말 우연하게 잃어버린 것인지 그래 보이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증거를 이런 식으로 소홀하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거 멸실인지 의도가 있었는지 감찰을 넘어서 수사해야 됩니다. 예.